네, 안녕하세요. SK네트워크스의 DT 추진실 왕태웅 매니저입니다. 앞서 좀 양해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최다용 팀장님 발표를 들어보니까 제가 정말 발표 준비를 잘못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네. 처음에 이 발표를 제안을 좀 받았을 때는 굉장히 뭐 부담 없이 해도 된다 이렇게 김영기 이사님께 말씀을 주셨는데 그게 아닌 것 같습니다. 지금 보니까. 제가 준비한 주제는 태블로 활용 사례이긴 하지만 사실 제가 사업단의 대시보드를 하나하나 설명드리지는 않을 거고요. 그렇다기보다는 저희 회사가 이 태블로를 이용해서 어떻게 일하는 방식을 바꾸었고 데이터로 일하는 문화를 조성을 했는지 그렇게 좀 전체적인 그림 관점에서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사진은 저희 신사옥인데요. 자랑 한번 드리고 싶어서 사진 한번 가져왔습니다. 네. 네, 넘어가겠습니다. 처음에 저희가 이제 저희 회사에서 태블로를 도입한 배경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고 두 번째로 태블로 활용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러니까 사실 그 대시보드의 활용보다는 태블로로 인해서 우리 회사의 문화가 어떻게 바뀌었고 일하는 방식이 좀 바뀌었습니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도입 배경입니다. 처음 좀 말씀을 드리려면 저희 SK네트워크스는 사실 SK그룹의 모사입니다. 그러니까 처음 이제 성경그룹 시작할 때의 회사이고 사실 사업이 많이 변화했습니다. 처음에 우리가 섬유로 사업을 시작을 했는데 지금은 이 사업들이 이제 공식 홈페이지에 소개되어 있는 사업들입니다. 정보통신에서 뭐 단말기를 SK텔레콤 대리점에 유통을 한다든지 민티시라고 중국폰 ATM을 통해서 휴대폰의 등급을 자동으로 산정을 하는 그런 서비스를 하고 있고요. 또 그리고 스피드메이트 차량 정비 그리고 수입차 부품 유통 그다음에 그 긴급 출동 서비스 그다음에 온라인 타이어 쇼핑몰 이런 사업들을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최근 이제 몇 년 사이에 SK 매직과 SK 렌터카가 저희 가족이 되면서 렌탈 서비스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뭐 잘 아시다시피 그랜드 워커힐 호텔 저희 사업을 하고 있고 또 전통적인 사업 글로벌 트레이딩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들이 사실은 각기 시스템들이 다 가지고 있어요. 과거에는 데이터가 중요하지 않을 때는 각기 사업 시스템 가지고 그냥 사업을 잘 하면 됐었어요. 근데 최근 몇 년 사이에 데이터의 중요성이 부각이 되면서 그러면 이 사업에 있는 시스템들을 어디에 한 곳에 모아서 좀 분석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고민을 좀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제 많은 기업들이 이제 많이 도입을 하고 계시죠. 저희도 이제 데이터 웨어하우스를 준비를 해서 데이터들 각 사업에 있는 데이터를 끌어가지고 적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적재된 데이터를 또 잘 활용해서 분석을 하고 구성원들이 좀 잘 쉽게 이용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처음에는 저희가 이제 데이터 역량이 없을 때는 뭐 여기저기서 좀 들어보니까 제일 싸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우리 경쟁사 M땡사의 파땡 BI를 쓰면 된다. 뭐 이래서 저희가 파워 BI를 실제로 도입을 해서 시스템 탑재한 적도 있는데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사람들이 뭐 쓰지도 않고 또 이 파워 BI를 잘 활용할 수 있는 역량도 잘 없고 해서 좀 실패한 사례가 있었어요. 근데 이제 20년도 정도에 이제 저희가 저희 리더가 바뀌고 또 데이터의 중요성 다시 한번 데이터 분석을 한번 잘해보자 이런 취지에서 다시 한번 그러면 어떤 솔루션을 가지고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고민을 하게 됐고요. 이제 그렇게 해서 저희가 만든 결과물이 데이터 통합 플랫폼입니다. 그래서 각기 사업 시스템들을 저희 데이터 웨어하우스에 데이터를 적재를 하고요. 이 데이터 가지고 쉽게 분석할 수 있는 플랫폼을 만들었습니다. 이름은 SK답. 이 안에 답이 있다 이런 뜻이고요. 사실 데이터 애널리틱스 플랫폼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두 가지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SK답은 하나는 이제 아마존 웹 서비스를 이용을 해서 안에서 뭐 파이썬 뭐 데이터 핸들링을 한다든지 아니면 머신러닝 과제를 수행을 한다든지 이렇게 AWS를 이용하는 게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태블로 서버를 구축을 했습니다. 태블로 서버 내에서 구성원들이 태블로 서버에 접속을 해서 데이터를 활용하거나 뭐 BI 대시보드를 개발을 하거나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여기 보시는 이제 BI 포탈이라는 저희가 웹페이지를 하나 만들었는데요. 그 태블로 서버에서 이제 들어가면 탐색 안에 폴더 트리가 굉장히 복잡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구성원들이 태블로 서버 내에서 대시보드를 조회하기가 조금 불편할 수 있겠다 싶어서 저희가 대시보드를 쉽게 조회할 수 있는 웹사이트를 하나 구축을 한 거고요. 사실 그냥 그 껍데기이고 이 대시보드들은 태블로 서버랑 연동이 되어서 다 이렇게 조회가 가능한 겁니다. 이 태블로 서버는 BI 포탈은
그 이제 우리 임원분들께서 태블릿 혹은 뭐 휴대폰으로도 쉽게 조회가 가능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었고요. 또 뭐 실제 PC에서도 잘 보일 수 있습니다. 네, 다음은 이제 저희 활용 사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요. 저희는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이제 태블로를 어떻게 활용을 해서 우리가 데이터로 일하는 문화, 데이터 드리븐 컴퍼니가 될 수 있지라는 고민을 좀 했고요. 이제 첫 번째로 좀 말씀을 드리는 거는 태블로 대시보드를 통해서 업무를 좀 효율화했습니다. 자동화를 한 사례이고요. 두 번째는 당연하듯이 데이터를 가지고 이제 의사 결정을 이제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네, 세 번째는 외부 데이터를 우리 사업 데이터에 붙여가지고 어떤 새로운 인사이트를 얻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고민을 좀 하기 시작했고요. 네 번째는 사실 DT 전담 조직만 이 태블로를 활용하거나 데이터를 분석하는 것은 크게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회사 전체가 데이터를 가지고 데이터를 활용하는 문화가 필요하겠다. 그래서 태블로를 가지고 데이터로 일하는 문화 조성에 활용을 했습니다. 이제 하나씩 좀 설명을 구체적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제 업무 효율화 추진입니다. 이제 과거에 제가 영업사원 시절에 예를 좀 들어보겠습니다. 이제 매일매일 이제 매출 집계를 해서 이제 보고를 드려야 되고 팀원분들께 공유를 드려야 되는데, 그러면 이제 아침에 출근을 해서 우리 사업 시스템에서 데이터를 내려받습니다. 한 몇십만 줄이 이제 다운이 되는 거죠. 뭐 길게는 10분까지 걸리기도 하고요. 그런 다음에 엑셀 파일 가지고 엑셀로 열심히 다운로드 받고 엑셀로 가지고 열심히 집계를 하고 또 가공도 하고 이제 보기 좋도록 레포트를 작성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로우 파일 포함해가지고 엑셀 파일이 막 10메가, 20메가 이렇게 넘어가죠. 이걸 가지고 이메일로 우리 사업부 구성원들 뭐 200명에게 메일로 공유를 합니다. 그것도 매일매일이요.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낭비라는 생각도 많이 들었고요. 또 어떤 날은 저희 팀장님이 이렇게 합니다. 야, 왕 매니저, 숫자가 틀렸어.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저는 다시 해야 됩니다. 다시. 제가 이거를 매일매일 이런 일들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최근에 이제 20년도에 저희가 태블로를 도입을 해서 태블로 교육도 받고 하다 보니까 이게 태블로를 하면 좀 뭔가 자동화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고민을 하기 시작해서, 사실 자동화한 거는 얼마 안 됐어요. 저희가 작년 말부터 이걸 좀 할 수 있지 않을까 고민을 했고, 실제로는 이제 지금 진행된 것도 있고 진행하고들 있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저희 사업에 있는 시스템에 있는 데이터를 저희 데이터 웨어하우스에 자동으로 적재를 하루에 한 번씩 새벽에 하고요. 그런 다음에 이제 만들어 놓은 태블로 대시보드에서 이 데이터를 연동을 해가지고 그거를 이제 우리 구성원들이 앞서 보여드린 BI 포탈에 접속해서 대시보드를 볼 수도 있고, 아니면 매일 아침에 이메일로 구독 서비스를 합니다. 그러면 예전에 이제 이메일로 공유 받았듯이 이 데이터 리포트가 자동으로 이메일로 들어오게 됩니다. 이제 보시면 이 제 이메일인데요. 요 이제 제가 조금 숫자가 좋지 않아서 좀 가렸는데, 네, 이런 식으로 아침마다 9시 2분에 이메일이 오게 됩니다. 그러면 사실 아까 전에 질문 주신 게 있는데, 임원분들이 좀 느리면 대시보드를 안 본다 말씀하셨잖아요. 저희는 이거를 새벽에 리포트가 자동으로 되게 만들고 이거를 정해진 시간 뭐 9시, 9시 반, 10시 이렇게 임원분들께 자동으로 이메일링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받으시는 임원분들은 이걸 뭐 기다리실 필요도 없고, 사실 이 대시보드가 이미지 형태로 가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미지 형태로 리포트를 딱 보시면 숫자만 보시면 사실 되니까 숫자를 보시고, 조금 더 내가 구체적으로 대시보드를 조작해서 뭐 다른 뷰를 보고 싶다 이렇게 하시면 이 링크를, 이 이미지를 누르면 태블로 서버로 접속하게 됩니다. 태블로 서버에서 또 대시보드를 조작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는 이제 그렇게 해결을 했고요. 두 번째는 이제 데이터를 이용한 의사 결정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 건데요. 이제 하나하나 대시보드를 좀 설명드리기는 어려워서 제가 그냥 몇 가지 사업부에서 쓰고 있는 대시보드 예제를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저희 첫 번째 이제 구매팀에서 여러 가지 이제 아웃소싱으로 이제 구매를 하고 있는데, 이 구매액을 어떻게 좀 절감할 수 있을까라는 이제 데이터를 분석을 해보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는 뭐 엑셀로 뭐 이렇게 하셨던 것들을 자동으로 이제 저희가 바이원이라는 구매 시스템이 있어요. 바이원인 구매 시스템의 데이터를 이제 연동을 해서
구매팀에서 이제 바로바로 확인을 할 수 있는, 업체별로도 볼 수 있고 용역별로도 볼 수 있고 카테고리별로도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분석한 대시보드가 있고요. 그리고 뭐 부품 사업부, 스피드메이트, 정보통신, 이제 사업부의 어떤 매출이나 고객별이나 상품별이나 이렇게 다양한 뷰로 대시보드를 가지고 의사결정하는 데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 밑에 있는 워커힐 사례는 사실 이걸 제가 좀 특별히 소개해 드리고자 하는 이유는요. 이 워커힐 구성원이 직접 태블로를 배워서 본인의 마케팅 팀에 계신 분인데 프로모션을 하셨던 거를 예전에는 엑셀로 파워포인트로 만들어서 보고를 했던 거라면 본인이 직접 이 태블로를 배워가지고 직접 이제 프로모션 실적 분석을 만들어서 활용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좋은 예 같아서 제 말씀을 좀 드렸고요. 또 하나는 이제 그 SUV 추진실, 저희가 이제 사업뿐만 아니라 구성원의 어떤 사회봉사 활동도 대시보드화해서 지금 회사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좀 예제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세 번째로는 새로운 인사이트라는 발견, 인사이트 발견이라는 제목을 좀 붙여봤는데요. 무슨 내용이냐면 저희 사업 내 그 데이터는 사실 뭐 특히 변화하는 게 없잖아요. 사업이 늘 똑같고 그러다 보니까 이 데이터 가지고는 어느 정도 한계가 있지 않을까라는 아이디어에서 생각한 거고, 요즘에 뭐 공공 데이터 포탈이나 뭐 행안부, 서울시 이런 쪽에서 굉장히 좋은 데이터들을 많이 공유하고 있어요. 그래서 외부에 있는 데이터를 오픈 API를 가지고 저희 AWS에서 땡겨오고 그거를 저희 데이터 웨어하우스에 탑재를 하고 적재를 한 다음에 태블로를 이용해서 실제로 대시보드를 만들고 그거 가지고 의사결정을 했다, 이런 사례를 말씀드리고 싶고요. 이제 구체적으로 조금 이제 최근에 진짜 있었던 사례를 말씀을 드릴 건데요. 저희가 그 얼마 전에 전기차 충전소에 대한 어떤 업체의 투자를 실행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이 투자 의사결정을 할 때 실제로 전국에 있는 전기차 충전소 데이터를 오픈API로 받아서 대시보드를 만들었고 이거를 이제 보면서 분석을 해서 이제 전기차 충전소 어느 업체에다가 투자를 해야겠다, 이렇게 의사결정을 한 사례입니다. 자, 네 번째로는 그 데이터로 일하는 문화 조성이라는 이름을 붙여봤는데요. 저희가 20년도에 태블로를 처음에 도입을 하면서 셀프 애널리틱스 양성이라는 제목으로 전 구성원들에게 이제 데이터로 일하는 방식, 태블로 교육을 진행을 했습니다. 여기 있는 이미지들은 태블로 교육에 대한 안내문들이고요. 그래서 태블로 교육을 왜 배워야 하는지, 그리고 어떤 과정으로 이루어지는지를 요 두 장으로 말씀을 이제 처음에 이제 진행을 했고요. 그럼에도 안 하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래서 이제 교육이 좋다, 뭐 이런 내용으로 가지고 한 번 더 홍보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총 1차부터 19차까지 한 30명 단위로 이렇게 잘라가지고 오프라인 교육을 준비를 했고요. 저희 그때 구성원들이 직접 먼저 태블로 코리아를 통해서 교육을 받고, 그리고 저희가 교재도 직접 만들고, 저희도 이제 강의 같은 것도 이제 사내 강사 활동을 어떻게 하면 좋을지 강의 수업도 좀 받고, 이렇게 해서 저희가 직접 태블로 실습 교육을 만들어서 진행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한 5차수까지밖에 못했어요. 왜냐하면 그때 코로나가 너무 심해져가지고 이제 구성원들이 오프라인 교육이 너무 안 좋은 것 같다 얘기를 해주셔가지고 저희가 5차수까지밖에 못했고요. 그래서 나머지 6차수부터 19차수까지는 어쨌든 신청을 하셨으니까, 그래서 저희가 온라인 교육을 준비를 했어요. 그래서 또 강의를 열심히 찍었고요. 그리고 자막도 붙이고 편집을 해가지고 마이써니에 교육을 컨텐츠로 등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은 구성원들이 태블로 교육을 이제 온라인으로 수강하실 수 있고요. 또 뭐 마이써니 언제든 접속해서 복습도 하시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총 4가지로 저희 태블로 활용 사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사실 대시보드를 어떻게 만들었다, 어떻게 활용하고 있다라기보다는 저는 이제 저희 회사가 태블로를 도입을 해서 어떻게 일하는 방식이 바뀌었고 데이터로 일하는 문화가 조성이 되었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었습니다. 네, 제가 준비한 자료는 여기까지고요. 이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